자, 지금 우리가 코드를 지금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현재 코드를 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앱 클래스가 있고, 앱 클래스가 도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메인이 사실 제일 먼저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이제 프로그램의 시작이에요. 프로그램의 시작. 그 다음에 얘는 로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메인 클래스를 먼저 읽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F10 누르던 뭐 알트 시프트 X를 누르던 이 메인 클래스에서 앱이라는 걸 앱 객체를 만들어서 앱 안에서 런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런 메서드에서 모든 로직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메인에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메인에서 쓸데없이 스태틱을 붙는 게, 그러니까 각각의 메서드들마다 스태틱 붙는 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별도의 클래스, 즉 앱 클래스를 도입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거기다가 로직을 다 옮겨 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액션 유저 아티클 라이트라든지 각각의 메서드들이 별 이유 없이 그냥 메인에서 시작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스태틱을 붙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앱 로직으로 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얘를 별도의 스태틱 메서드를 붙이지 않아도, 스태틱 키워드를 붙이지 않아도 해당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Q라는 게 있습니다. RQ. 자, 이 녀석은 이제 URL을 요리해주는 녀석인 거죠. 우리가 이제 C 커맨드를 이제 봤잖아요. 뭐 유저 아티클 리스트, 유저 아티클 라이트, 그죠? 그러면 커맨드를 대신 요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Q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util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유용한 것들의 모음이에요. 유용한 것들의 모음이다. 그래서 RQ가 util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뭐 파라미터랑 그 다음에 URL을 가져오겠죠. 패스랑.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클래스가 있어요. 이 녀석이 뭐냐면 얘는 이제 공공재를 모아두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응용할 때도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뭘 도입할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MVC 구조라는 디자인 패턴을 도입을 할 거거든요. MVC 디자인 패턴. 그러면 MVC라는 건 뭐냐면 모델, 그 다음에 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트롤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은 뭐냐면 프로그램의 핵심 로직을 담당하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뷰는 화면이요. 화면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쉽게 말하면 컨트롤러는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를 하는 곳이 이제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유효성 검사만 하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러부터 먼저 도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코드를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앱이라는 걸 제일 최우선에 이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이제 어떤 요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고객이 있다 했을 때 이 고객이 뭐예요? 어떤 요청을 날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저 아티클 라이트다. 유저 라이트라고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요청을 때리면 이걸 앱이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앱이 모든 요청을 지금 현재 앱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만들게 되면 모든 로직을 앱에서 처리하는 건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드가 거대해지게 되면 나중에 유지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코드가 꼬일 가능성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역할별로 각각의 역할별로 그 코드를 위임을 해가지고 그 각각의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한테 책임을 주는 거예요. 책임. 그런 걸 이제 책임 분리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임을 줘서 그 책임에 맞는 일만 하도록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자, 동사무소가 있어요. 동사무소. 얘가 이제 동사무소래요.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보다 각각의 창구가 있죠. 그렇죠? 뭐 이 사람은 뭐 주민등록번호, 얘는 민원, 그 다음에 뭐 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받는데,
동사무소 말고 은행이라 해볼까요? 은행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사람은 뭐 대출 받고, 어떤 사람은 예금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죠. 그러면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아티클밖에 없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게시물 관리하는 프로그램밖에 아직 만들지 않았잖아요. 아티클까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멤버 관련된 것도 추가될 수 있고, 뭐 리플라이어 관련된 것도 추가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리스트 아티클스 이렇게 구현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멤버 관련된 것도 추가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다가 멤버, 그 다음에 뭐 멤버스, 그 다음에 멤버도 마찬가지로 번호가 필요하니까 멤버, 뭐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뭐 댓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코드를 앱에서 다 다룬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아티클, 멤버, 리플라이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만들 거냐, 여기다가 아티클 컨트롤러라는 걸 만들 거예요. 아티클 컨트롤러, 그 다음에 멤버 컨트롤러. 그러니까 각각의 컨트롤러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코드를 작성하게끔 만들어 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창구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으로 따지면 이 앱이 따지고 보면 청원 경찰이에요. 청원 경찰. 여러분들 은행 가보면 은행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시는 안내하시는 분들 청원 경찰이죠. 그런 분들이 어떤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얘가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 그러면 우리가 아티클과 관련된 요청, 그 다음에 멤버와 관련된 요청.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아티클과 관련된 요청이다 라면 아티클로 보내면 되는 거고, 멤버와 관련된 요청이다 하면 멤버로 보내는 거고. 그래서 아티클과 관련된 코드는 여기서 다루는 거고, 멤버와 관련된 코드는 여기서 다루는 거다. 그런 식으로 코드를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러는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이제 동사무소 또는 뭐 은행으로 따졌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에요. 창구 직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러를 일단 도입을 할 거고, 천천히 컨트롤러, 서비스, 뭐 그 다음에 리포지터리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면서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